자,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것은 우리 책의 68페이지예요. 68페이지. 거기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제 정책이 매년 한 4개에서 6개 정도 시험 나오죠.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앞에 있는 정책 중에 특히 이제 첫 번째 우리 정책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제일 먼저 정책이라는 의미, 즉 정책이라는 말뜻이 뭘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정책 이 말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정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이때 보니까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왜 가만히 있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것인가 한 문제예요. 이 원인 자체가 뭐냐 이래 보시면 돼요.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었을 때 이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한다. 이걸 뭐라 하냐?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이 말입니다. 항상 정책이 딱 나오는 순간 먼저 파악할 게 뭔가 하면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아무런 문제 없으면 굳이 국가에서 개입할 필요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 있을 때 국가 개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보자고요. 첫 번째 뭐 있는가 하면 미시적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거시적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미시는 뭐냐? 결국은 이제 세세한 부분을 보는 거죠. 보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우리 부동산이라면 어떤 게 부동산입니까? 토지와 정착물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할 게 뭐냐? 토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한다. 이런 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토지 정책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반대로 우리 정착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주택. 그래서 주택 관련돼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한다. 이게 무슨 정책? 그냥 그대로 연결시키라고. 주택 정책이다. 그러면 거시 측면에서 뭐가 있느냐 보니까 자, 이 모든 걸 묶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는데 첫 번째 보는 이런 문제 있습니다.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었을 때 이런 시장 실패 있지. 이런 시장 실패 발생하면 이런 시장 실패를 뭐합니까? 수정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할 수도 있겠다. 그죠? 좀 이따 시장 실패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뭐냐? 결국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다른 말로 경제적 기능이다라고 쓴답니다. 자, 반면에 보니까요.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시장 실패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장 근본적 문제 있어요. 집은 굉장히 비싼 고가품이죠. 그러니까 항상 빈부의 차이는 반드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분배에 대한 문제. 자, 분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 분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하는 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이게 정치적 기능 이렇게 본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분배에 대한 문제를 다른 말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 이렇게 쓴답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하는 걸 가지고 다른 말로 정치적 기능인데 자, 일단 중요한 건 실제 우리 보니까 정책에서 매년마다 4개 정도 나오겠지만 자, 일단 물어보죠. 훨씬 더 중요한 건 거시적 정책이, 즉 거시적 정책이 더 중요합니까? 미시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응? 어느 게 더 이 큰 문제 되겠습니까? 일단 시험에 4문제 시험 나오는데 4개가. 그러면 이 거시 문제 관련된 거, 미시 관련 문제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이 반반씩 안 나온다고. 훨씬 더 중요한 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3개 나온다고. 앞에 있는 미시에서는 한 문제 보통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 보니까 한 문제 해보죠. 토지와 그 다음에 이 주택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응? 주택이 더 중요합니까? 토지가 더 중요해. 토지가 한 문제인데 자, 그러면 다시 문제가 더 중요합니까? 정책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지금 책에 대한 제목이 뭔데? 그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기 있는 여기에서 한 문제 나와. 여기에서. 자, 그리고 좀 이따 하겠지만 시장 실패에서는 어떤 예가 어디서 시장 실패 예가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보니까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시장 실패 이 사례 중에 외부 효과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 이외에 공공재라는 것도 있지만 공공재는 가볍게 넘어가시고 어쨌든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대책이 보니까요 지역지구제 라는 게 있어요. 통상적으로 시험은 요게 시험 나오지만 때에 따라 보니까 여기 있는 지역지구 있죠?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 분명히. 그래서 요 두 개는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 자, 그리고 결국 이제 사회적 목표란 게 뭐냐?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없는 분한테 어떤 걸 준다 이런 개념이 사실은요. 결국은 여기 사회적 목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결국은 없는 분한테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다. 이게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요걸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세금 있죠? 세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세 정책, 조세 귀착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정책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컨트롤 자체가 분명히 중요한데 나중 가면 굳이 이런 컨트롤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부하실 때 요거 따로 한 문제, 요거 따로 한 문제 각각을 띄어서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뭐 있습니까? 정책이 이런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할 목적이었지 이 구조 자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책 나오던 머릿속에 생각할 게 뭔가 하면 토지 정책, 그 다음에 시장 실패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외부 효과란지 공공재, 그 다음에 지역지구재 이런 게 뭐냐 이거 마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뭐 있습니까?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서 조세 귀착에 대한 문제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각각을 분리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거기 있는 지금 갖고 있는 요약지 보시면 알겠지만요. 68페이지입니까? 정리 1번이 토지정책이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 71페이지 보니까 정리 2번이 경제기능 나 있죠? 그죠? 그 경제기능 중에 주로 중요한 게 외부 효과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78페이지죠? 그죠? 임대주택 정책이 한 문제.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 있어요? 또 뒤에 가보니 82페이지입니까? 아니다. 87페이지. 조세 정책 나 있죠? 그러니까 각각에 있는 정리 하나가 한 문제가 된다 생각하시고 절대 공부할 때 앞뒤 연결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항상 단락단락 끊어서 보시면 아마 내용을 볼 때 크게 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공부하시다가 특정 파트 굉장히 어렵죠? 어려우면 결국 뭐예요? 그 파트는 빼버리면 돼.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요거부터 할 겁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여기 있는 내용을 먼저 할게요. 토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하고 할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한번 가볼게요. 이제 지금은 중요한 건 흐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 부동산 문제가 있어요.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하는 게 뭐라고요? 부동산? 어쨌든 이 국가 개입한다 이 자체 정책이에요. 그럼 첫 번째 보니까 제일 먼저 파악할 게 뭐가 있습니까? 토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 관련돼 있는 문제 뭐가 있습니까? 땅 관련된 문제 뭐 있습니까? 꽤 많잖아. 어떤 거? 책에 있는 알 필요 없어. 우리 살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뭐 있으면 책 속에 집어넣은 게 뭔가 하면 곧 이게 저기 문제니까. 그죠? 자, 일단 토지 관련된 문제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땅 부족하잖아. 또 결국은 뭐 있습니까? 투기 문제 발생하지. 땅값 올라가지.
땅이 잘못 이용되고 있어. 혼자 땅을 엄청 많이 갖고 있단 말이야. 분배에 대한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문제 쉽게 말하면 현재 보니까 토지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뭐 그 결과 땅값이 올라간다. 그 결과 뭐 있습니까? 투기 문제 발생할 것이다.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토지가 효율적 이용됩니까? 잘못 이용될 수 있는 비효율적 이용이 되어지더라. 또한 사람들은 땅을 엄청나게 혼자 땅을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소유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불평등, 소유에 대한 편중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분명히 있더라 이거요. 자, 결국 이런 문제를 파악했으면 그다음 뭐 있습니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곧 이게 부동산, 즉 토지 관련된 정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좀 기억할 게 뭔가 하면은 앞에 있는 토지 문제를 세면 나올 수가 없어. 왜? 모든 게 지금 다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인 토지 정책이 분명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일단 이건 좀 이따 보고요. 같은 맥락이죠. 자, 우리 주택 관련돼 있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있습니까? 주택이 부족해. 그죠? 또. 자, 일단 첫 번째 보니까 주택이 부족하대. 네, 주택 부족, 공급 부족 문제. 양이 부족합니까? 질이 부족합니까? 네? 양이 부족해요? 질이 부족해요? 왜 말을 안 해? 응? 양이 부족하면 질이 부족하면 둘 다 부족해. 그럼 참고로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현재 주택 보급률 얼마 되는가 하면은 116%야. 실제. 116%면 결국은 이론상 1가구 1주택 다 달성된 거죠. 그죠? 어쨌든 현재 어떤 지역 분명히 서울 같은 특히 양이 분명히 부족할 거예요. 근데 원전은 뭐 분명히 양이 남아들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말은 뭐 있습니까? 특정한 적의 양적인 측면이 부족하면 양적인 측면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또 반대로 뭐 질적인 측면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과 질이 부족하고 두 번째 가장 큰 건 뭔가 하면 보급률이 116%인데 자가주택 보급률 얼마 되는지 압니까? 62%예요. 자가주택 보급률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아니 이론상 뭐 있습니까? 116%면 결국은 1가구 1주택을 달성하고 남는 건데 왜 실제 뭐 보니까 자가주택 보급 62%밖에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많이 갖고 있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이 저 집을 많이 가진대. 없는 분은? 그거 아니에요. 만약 집 한 채 100만 원 또는 10만 원 하는데 그거 다 집을 사겠죠. 그죠? 근데 집이 기본에 뭐 있으면 3억, 5억, 10억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하 되는 분은 절대 집을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무슨 소리냐? 주택은 크게 두 개 문제 있어. 첫 번째, 공급도 문제 있지만 반대로 뭐 있습니까? 살 수 있는 수요에 대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이 없는 결과 살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구매력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한다. 무슨 정책? 주택정책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얘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 왜? 문제 만드는 절대 지문이 5개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생각해보세요. 해결 방법. 정책이 결국 이 말이 해결 방법이야. 국가에 개입해서. 양 부족해. 어떻게 하면 돼? 양 부족하대. 어떻게 하면 돼? 그치? 질 부족해. 어떻게 하면 돼?
네, 살 수 있는 능력이 문제 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매력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강화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 문제는, 주택 관련돼 있는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공부할 게 뭘 하는가 하면 이거는 알 필요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그대로 통과해버리고 오직 공부할 게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하는데 앞에 설명했지만 토지 관련된 문제는 엄청나게 많아요. 많지만 이건 실제 시험 낼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뭐 있습니까? 토지 문제는 거의 시험 낼 수 있는 건덕지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토지 정책이 중요해요. 해결 방법. 그래서 해결 방식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는데, 자, 일단 가볼게요. 이제 요 정도 개념 아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 말입니다. 자, 해볼게요. 자, 좋다. 이 말 아닙니까? 토지 정책은 국가 네가 이 토지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래? 그 방법 좀 제시하는 거야. 그 방법이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토지 정책에 대한 뭐 있습니까? 수단. 그러니까 수단의 말이 결국은 방법. 이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세 가지 방식이. 첫 번째 뭐 있냐 보니까 국가 네가 직접 뭐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직접 개입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되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직접 개입입니다. 자, 두 번째는 네가 직접 개입하지 말고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인정해 주는 거야. 인정하는 대신에 뭔가 하면 국가에서 했죠. 규제하는 거야. 너 절대 이 땅 5층 이상 건물 짓지 마, 상업용 건물 짓지 마, 주거용 건물 짓지 마. 이렇게 뭐 있으면 규제를 통해서 토지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이용을 뭡니까? 규제를 통해서 결국은 해결하는 방식이 있다고요. 세 번째 뭔가 하면 땅을 갖고 있는 주인한테 옆에 측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다른 말로 간접 개입인데,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한답니다. 그럼 얘는 뭐가 지금 중요한가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좋다.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게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예를 이제 판단해 보는 건데요. 자, 직접 개입은 반드시 우리가 현재 부동산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자, 당사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자, 공급자, 당사자 입장이 된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땅을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의사를 말한다고, 국가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공공이나 공영개발 이 말 나오죠. 이 말을 하면 전부 다 국가가 개입한다 이 말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전부 다 이건 직접 개입입니다. 또한 두 번째 보니까 토지구역 정리사업. 이런 거란지 보통 이런 걸 줄여서 뭐라는 거면 토구정, 이렇습니다. 토구정. 자, 또한 야채 어떤 예가 있는가 하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토지 비축제도. 비축 같은 말이 토지 언행제도입니다. 자, 그 외에 보니까 또 수용 같은 거, 매수 같은 거, 이런 게 전부 다 직접 개입한 예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수용이란 말과 매수란 말을 꽤 많이 쓸 건데 쉽게 생각하세요. 국가가 땅을 매입한다는 거야. 하는데 매수란 것은 협의 매수야. 그러니까 땅 주인과 협상을 통해서 매수하는 방식이고 수용은 결국은 강제 수용이야. 강제 수용. 자, 일단 이런 방식은 전부 다 직접 개입한 예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용 규제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 이런 겁니다. 이용 규제는 어떤 걸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건데
가장 대표적인 말뜻이 뭐냐? 어떤 걸 규제한다, 지정한다, 또 해제한다, 또는 계획한다. 하여튼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계획한다. 하여튼 이런 비슷한 말 나오면 전부 다 이건 이용 규제 속에 포함된답니다. 즉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우리 인허가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전부 다 이용 규제의 한 예가 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간접 개입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의 측면 지원해 주는데, 자 잠시 우리 거기 있는 68페이지 맨 위에 보니 뭐 있습니까? 필수 내용 정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정책에 대한 수단이 있다죠. 간접 개입을 보니까 뭐 있습니까? 각종 세제, 금융 지원 또는 뭐 있습니까? 보조금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자꾸 그래 보지 말고 쉽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우리는 돈 관련된 건 전부 다 간접 개입 속에 포함된다 생각하세요. 가볍게. 그러니까 아니 세금이다. 돈 맞죠? 보조금이다. 돈 맞지 않습니까? 금융 지원이다. 다 돈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구분하시면 될 거예요. 자, 지금은 여기 있는 요 내용만 딱 정리하시라고. 더 이상 딴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요. 자, 우리 지금 갖고 있는 프린터 있죠? 자, 프린트에 보니까 뒷장 있는 15, 16, 17번 요거 3개만 문제를 푸시면 돼요. 15, 16, 17. 자, 현재 15번 보니까요. 15번. 예. 앞에 키워드 뭐요? 부담금 제도, 그다음 보조금. 이건 무슨 제도죠? 간접이죠. 부담금도 돈이고 보조금도 돈입니다. 자, 그다음에 16번 금융 지원. 이게 돈이지. 그래서 결국 뭐 있습니까? 간접 개입이 한 예고. 17번 가보겠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 공급한다. 이건 누가 건설한 거죠? 정부가. 뭐 이건 뭐요? 직접이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답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정도 있는 내용을 좀 따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자, 그러면 이거 이외에 좀 할 게 있는데, 자, 잠시. 우리 거기 있는 68페이지입니까? 예. 사실상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개입해서 결국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때 효과가 제일 빠른 게 이 세 개 중에 누가 되겠습니까? 효과 제일 빠른 게 직접이 되겠지, 그지? 특히 직접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공영개발과 여기 있는 토지구역 정리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차이를 좀 한번 봐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일단 여러분들 요거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지는 항상 서로 비교할 게 누가 비교하는 거면 매수하고 서로 비교하게 돼 있어요. 환지와 매수는 서로 비교할 대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환지란 말 뜻은 뭐냐? 환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 묻거든. 토지구역 정리사업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거꾸로 뭐 있습니까? 매수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 묻거든. 곧 이건 공영개발. 그래서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환지인이 매수 이렇게 시험 내지 않습니다. 내지 않고 반드시 내면 토지구역 정리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또는 반대로 공영개발 설명이다. 이렇게 시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두 개를 만에 시험 났을 때 토지구역 정리사업에 대한 설명 딱 나면 절대 토지구역 정리사업 자체를 보지 말고 얘는 반드시 환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은 우리 공법 시간에 다 배웁니다. 공법에서. 근데 똑같은 말인데 좀 조심할 게 공부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 이런 한 내용은 이 내용을 공부하는 방식은
이런 걸 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장단점, 실익이 뭐냐 이걸 따져봐야 되고 거꾸로 똑같은 내용을 공법상 공부할 때 뭐 있습니까? 어떤 절차상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절차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항상 같은 내용이지만 각각 있는 과목들마다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나왔을 때 부동산학은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이야. 장단점. 공법은 뭐 있으면 어떤 사업 시행 절차를 통해서 할 것인가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분리해서 공부하라고 할 때. 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공영개발 차이가 뭐냐? 즉 환지란 말과 매수 차이가 뭐냐?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자, 봐볼게요. 이런 거요. 원래 우리 땅이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땅이 이렇게 하여튼 복잡하게 생긴 땅이 있습니다. 개발하기 전입니다. 개발하기 전에 있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사업 시행자가 있죠. 물론 사업 시행자 국가가 되겠죠. 되었을 때 이 땅을 개발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이런 형태 있는데 자, 한번 따져볼게요.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 이 차이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환지 방식은 이 땅을 원래 개발하기 전에 원래 보니까 땅에 대한 소유권 원소유주가 있죠. 그죠? 있답니다. 여기 개발한 후의 땅이에요. 그러면 환지란 말 뜻이 뭐예요? 그냥 그대로 번역하자고. 개발하기 전에 있는 땅이 있는데 개발한 후에 환지 돌려준다는 거지. 누구한테? 그지? 원주인한테 되돌려준다. 이게 환지입니다. 거꾸로 매수란 건 뭐냐? 매수는 개발하기 전에 여기 뭐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이 땅을 뭐 있으면 사전에 미리 매입하는 거예요. 미리. 이게 매수라고. 그러니까 가장 근본 이 두 개 차이를 먼저 아시라고요. 다시 합니다. 환지란 것은 결국 뭐예요? 개발하기 전에 있는 주인한테 개발한 후에 돌려준다는 거예요. 거꾸로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매수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개발하기 전에 뭐 있습니까? 미리 이 땅을 매입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두 개 차이를 알고 있으면 그다음에 쉽게 갈 수 있어요. 이제.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땅을 가지고 보기 좋게 땅을 만들었어. 그죠? 땅을 만들면 옛날보다 땅값은 뭐 하겠습니까? 땅값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일단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할 건가? 지금 환지 방식과 다시 매수에 대한 차이를 이제 한 개 한 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 권리에 대한 변화의 권리 변화. 권리에 대한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건데 자, 첫 번째 매수 방식은 보세요. 개발한 후에 이 땅 누구 거 이제? 네? 원래 주인 겁니까? 얘는 아니면 여기 있는 사업 시행자 거요. 사업 시행자지. 근데 반대가 뭐 있어? 환지 방식은 소유권 변동이 있어? 없죠. 그죠? 소유권 변동이 없는데 자, 이런 권리 변화가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죠. 소유권 변동. 얘는 없지만 얘는 있는 거지. 그죠? 즉, 이걸 좀 달리 표현하면 뭐라 표현한가 하면 권리 변화가 있냐 없냐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알지만 소유권이란 개념 자체가 뭐예요? 소유권, 타인에게 배타적으로 사용도, 수익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죠. 그죠? 소유권 자체가.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자, 환지 방식은 개발되는 기간 중에 땅을 처분할 수 있겠습니까? 응? 아니, 여기 현재 이렇게 개발되는 기간 중에 땅을 처분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지. 있답니다. 그러나 개발되는 기간 중에 이 땅을 이용은 할 수 있어? 못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있습니까? 소유권은 타인에게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결국은 처분은 가능하지만 사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일부가 뭐 있습니까? 제한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권리가 축소된다라고 쓴답니다. 반대급부로 매수 방식은 소유권 넘어갔지. 그러면 원래의 주인은 어떤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이 말 자체가 뭐냐? 권리가 뭐 한답니까? 소멸된다. 이런 말씀 났을 때.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있는 내용 보니까요. 예, 주민들 측면이죠. 주민들. 자, 주민 측면에 가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항상 이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국가가 땅을 매입하지. 매입하면 무조건 매입하는 가격은 공시지가야. 무조건 실제 가격이 아니라 반드시 공시지가 가격을 매입합니다. 그러면 이 매수 방식 한번 따져볼까? 국가가 땅을 매입할 때 뭐로 매입했으면 공시지가지. 그지? 하고 난 다음에 개발한 후에 보는 이익을 원래 있는 주인한테 돌려줍니까? 그건 아니지. 그죠? 근데 환지 방식은 뭐 있으면 원래 주인 돌려주잖아, 분명히. 그 주민들의 불만이 훨씬 더 큰 게 누구예요? 그죠? 근데 반대급부로 환지 방식은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인이 갖고 있지. 그죠? 그 결국은 사업은 누가 하지? 다른 사업 시행자가. 결국은 이 말 아닙니까? 주인이 현재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사업을 하는 중간중간 계속 이 관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간섭할 수 있는 결과 뭐 있습니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극대화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요거보다 사업 속도를 먼저 할게요. 다시 보자고요. 자, 이 말입니다. 현재 보니까 매수 방식은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행자가. 사업도 누가 하지? 시행자지? 그러면 이 말은 지땅 지가 지금 개발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 환지 방식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업은 누가 해? 서로 다른 주체지. 그럼 사업 속도 훨씬 빠른 게 둘 중에 누가 되겠어? 매수 방식이지. 그죠? 그래서 매수가 훨씬 더 이게 뭐 있습니까?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초기 사업비는 누가 더 많이 들 것인가 하는 거요. 얘는 보니까 환지 방식은 땅을 매입합니까? 안 하잖아. 근데 여기 있는 매수 방식 땅을 매입합니까? 하지. 그러니까 초기 사업비는 훨씬 더 많이 드는 게 누구라고요? 매수지, 그죠?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할게요. 과연 개발이익을 환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자, 보세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매수 방식은 땅을 매입할 때 뭐로 매입하지? 공시지가지. 그죠? 공시지가야. 개발한 후에 땅값 올라가잖아. 그죠? 땅값 올라가면 결국 여기 있는 매수 방식은요. 땅을 처분할 때 이렇게 처분합니다. 채권 입찰제로 처분한다고. 즉 가장 높은 돈을 써내는 분이 이 땅을 가져간다. 나중에 처분할 때. 민간 처분합니다. 그럼 보세요. 얘는 현재 보니까 땅을 굉장히 싸게 매입해서 얘가 국가가 나중에 개발한 후에 굉장히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팔면 그 모든 이익은 누구한테 가지? 누구한테 가? 사업 시행자가 누구면 국가에 국가. 얘가 다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충분히 국가가 환수할 수 있지. 그죠? 개발되기 전에 아주 싼 값에 공시지가를 매입해서 나중에 개발한 후에 비싸게 파니까 모든 이 국가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지 방식은 보세요. 자, 일단
예, 원래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원소유자죠. 분명히 이때는 땅값 쌌을 돼? 그죠? 개발하면 땅값 비싸잖아. 그죠? 그 비싼 것만큼 얘가 원래 다시 돌려주겠다. 그죠? 돌려주면 얘는 개발이 환수할 수 있어? 응? 아니, 소유권은 원래 주인이 계속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괜히 국가가 이 땅을 좋게 만들어서 땅값 올라갔잖아. 올라간 만큼이요. 뭐 여기는 원래 소유자가 어떤 노력한 적이 있냐고? 없잖아. 그죠? 그래서 개발이익은 환수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조심할 건 환수 방식이 있어요.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조심할 건 충분하지 못하다 써야 된다고. 불충분해, 불충분. 자,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런 거 아셔야 돼. 자, 이런 말을 좀 기억하셔요. 채비지란 말이 뭐냐. 이런 거 좀 아셔라고요. 또 감보율이 뭐냐. 이런 건 한 번쯤 좀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 공법에 보면 이 내용 다 합니다. 그때 말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 개념 아시라고요. 이 채비지란 말과 감보율은 환지 방식 쓰고 있는 용어예요. 용어 자체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따져볼게. 그냥 그대로 번역할 거예요. 자, 이 땅을 원래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을 누가 개발합니까? 그럼 얘는 개발 비용 들어갔잖아. 들어가면 개발 비용 만드시면 얘가 내야 되지. 대신해 준 거니까 비용을. 근데 이때 비용을 개발한 비용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돈으로 줄 것인가 땅으로 줄 것이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보니까 이 환지 방식에서 사업 시행자 개발하면요. 그만큼 개발 비용 들어간 만큼 돈으로 비용을 주지 않고 땅으로 대체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이 뭐예요? 비용을 뭐로? 땅으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채비지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감보율이란 말 뜻이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비용 뺐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보자고요. 여기 있는 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재 보니까 1000평 정도 땅을 갖고 있는데 예? 개발하기 전에 있는 땅값은 뭐냐 이게 얼마 된 건 평당 10만 원 정도의 평당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평당. 근데 요 땅이 보니까요 개발한 후에 본 땅값이 엄청 뛰었어. 얼마 뛰었냐? 30만 원 정도 뛰었다 이겁니다. 만약에. 근데 일단 제일 먼저 보니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 땅을 1000평을 다 돌려주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거든, 사실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죠? 그래서 맨 먼저 할 게 뭐 있습니까? 사업 시행자가 보니까 개발한 비용만큼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중에 개발 비용, 채비자가 보니까 얼마 좀 빠지는가 하면 20% 빠지더라 이겁니다. 그 비용이, 사업 비용에서. 그러면 결국은 1000평 중에 200평을 주겠지. 그죠? 그럼 이제 남는 땅이 얼마요? 800평 아닙니까? 그죠? 800평일 때 평당 얼마에서 10만 원 됐잖아. 이제 1000평일 때 평당 10만 원 되면 이게 얼마 되죠? 1억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뛴 게 현재 얼마 뛰었습니까? 평당 30만 원이지. 그러니까 원래 800원 그대로 돌려주면 가치 얼마요? 2억 4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발하기 전에 이 땅값이 이 주인은 1억 정도 선에 줄 수 있는 걸 개발한 후에 뭐 2억 4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채비지만큼 땅을 주더라도. 그지? 그럼 1억 4천만큼 뭐가 생겼어? 불로소득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 놀면서 돈 번 거 아닙니까, 땅 주인은. 이게 뭐냐, 개발 이익이란 말이에요. 요 개발 2억 4천에 대해서 뭐 개발 이익만큼 뭐 있습니까? 환수시켜. 뭘 통해서? 감보란 말 뜻이 뭐예요? 감보. 우리 말로 그냥 번역하자고. 아, 뭔가 뺀다 이 말 아니야. 아니에요? 왜 오늘 지금 전부 다 멍하 있어 이렇게? 진짜 이상하네. 이 말이에요. 어이, 현재 보니 네 1억 가치를 갖고 있는 땅을 가지고 개발하니까 2억 4천 벌었지 않느냐?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 1억 정도의 이 가치를 만들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좀 무슨 말이냐? 예, 현재 보니까 평당 30이지? 그지? 결국은 이 평당 30면 1억 된다면 대충 뭐 있습니까? 한
몇 평 주면 되지, 이거? 330평? 네? 그럼 대충 1억 될 거 아니야, 이게. 30만 원 곱하기 330 하면 대충 1억 나오지? 그죠? 그럼 결국 요것만 주고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건 국가가 가져갈 거 아니야, 이게. 이 간보야, 이게. 응? 결국 3분의 1 정도 간보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환지 방식도 일종의 있으면 개발이 환수할 수 있어. 뭘 통해서? 간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간보는 결국 얼마 됩니까? 대충 한 60% 되겠네. 그지? 요 뺀 나머지를 돌려준다는 거야. 응? 그래서, 자, 이 의미 아셔야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간보율이란 말이 중요한데, 다시 할게요. 환지 방식도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간보율을 통해서. 그러나 이게 문제가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있어. 왜 이걸 제가 자꾸 충분하지 못했던 이유가 뭔가 이겁니다. 옛날에 보니까요. 이쪽에 도로가. 이렇게 도로가 있어. 이렇게. 이런데 맹지. 맹지 뭔지 알지? 그죠? 그래서 이 A 땅이 굉장히 비쌌거든. 도로 옆에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게 여기 A 땅이 있는데 여기 이제 C 땅 하자고. 근데 이 땅을 새로 이렇게 뭐 있습니까? 개편해 보니까 도로가 있죠. 이쪽 안 쓰고 이쪽에 쓰는 거죠. 이렇게 도로 쓴단 말이에요. C 땅인데. 이쪽은 도로가 없는 거야. 그럴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보는 전부 다 똑같이 60% 다 한단 말이에요. 모든 땅이 돼서 동일하게.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땅은 60% 간보였고 얘도 60% 했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 이 땅은 옛날에 이게 평당 10만 원짜리고 이건 평당 뭐 있으면 8만 원짜리야. 근데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도로 들어섬에 따라서. 이게 평당 30만 원, 얘는 평당 뭐 있습니까? 40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1000평이 있으면, 얘 1000평이 있으면, 둘 다 이 간보듯이 나중에 돌려받는 게, 예, 간보되면 400평 돌려받는다 하자고. 예? 400평 돌려받는 뭐, 얘는 뭐 있습니까? 예, 30만 되면 1억 2천 되지. 얘는 1억 6천 되잖아. 그죠? 이런 문제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간보는 각각의 땅들마다 개별적으로 뭐 있습니까? A 땅은 60%, B 땅은 50% 이렇게 못 한다고.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뭐 있습니까? 간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장 큰 맹점은 개발이익을 환수는 할 수 있는데 충분하지 못한 거야. 일단 이런 개념 좀 보시는데, 자, 이건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목적은 뭔가 하면 지금 이걸 알고 있어서 이 말이 아니라 얘는 뭐 있습니까? 한번 들어본 거야.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야지 지금같이 뭐 맹하다? 하여튼 그런 느낌 안 든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어떤 거든지 한번 딱 들어보고 그 다음 들을 때는 쉽게 적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단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할 목적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요 두 개 의미가 뭐냐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네? 환지란 것은 개발한 후에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 이게 환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토지야, 토지. 땅. 우리 시골 가면 땅이 복잡하게 돼 있죠. 필지가. 그지? 그죠? 그래서 우리 토지 개간사업 하지 않습니까? 보기 좋게. 그죠? 그래서 환지 방식은 원래 주인이 돌려준다 이거고 매수는 뭐 있습니까? 개발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미리 그 땅을 매입한다. 이것만 기억하라고. 하고 지금 할 것은 토지 정책에 대한 수단 여기에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안 돼. 알겠죠?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 자 일단 좀 쉬었다가 어디 갈 건가 하면요. 71페이지 있는 정리 2번에 있는 경제적 기능 요거 할게요.